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퀵 N에서 만나요. 네, 오늘은 코스피는 하락하고 또 코스닥은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0.52%의 상승률, 오늘 제약 바이오가 코스닥 시장에서는 선전을 하면서 지수를 좀 뒷받침해주고 있는 양상인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중소형주가 중심으로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을지 오늘은 스몰캡 환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혁신성장팀의 최승환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스몰캡을 중심으로 보고 계신데,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어느 정도 선을 내년에 밴드로 예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이게 뭐 공식적인 밴드는 아닙니다만 예. 제 사견으로 봤을 때 코스닥, 천스닥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코스닥 1000포인트는 사실 2021년에 한 번 갔다 온 지점입니다.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3000을 찍고 지금 4000을 트라이하고 있는데, 코스닥이 1000을 트라이하느냐 요거를 넘어서서 고민은 앞으로 1500, 2000을 가느냐에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업들의 실적도 있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예고를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아직 미지수지만 예를 들어서 부실기업 정리, 상장 적격성 관리 강화, 유망벤처 중소기업 집중 육성 같은 대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코스닥은 3.7% 올랐고요.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 대거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 시그널로 볼 때 아직까지는 코스닥은 옹기 확산이 되고 있는 초기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1500, 2000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라든지 뭐 정책 같은 것은 간단하게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제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이제 육성책들이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연기금의 매수, 그리고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들의 매수 유입이 있겠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올해 11월까지 하이닉스보다 많이 오른 종목수가 50개가 안 됐었습니다. 삼성전자보다 많이 오른 종목수도 200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전기전자, 대형주에 집중이 되어 있었던 상황인데, 그런 수급들이 조금만 풀려나간다면 코스닥이 오르는 거는 손쉽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 시장을 되돌아본다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도를 하면서 우리 코스피가 대형주 중심으로 재평가가 완전히 된 한 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고 한다면은 또 AI 쪽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인데, 이쪽에서 확산이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전력 기기 쪽으로 나타났잖아요. 이제는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휴머노이드라든지 로봇 쪽인데, 이쪽에 대한 기대는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그동안 AI 영역에서 돈 버는 기업들은 네. 반도체 기업, 전력기기 기업, 그리고 원전 이런 기업들에 한정이 되었었습니다. 어떠한 기술 혁신이 있든 초기 3년은 인프라 기업이 돈을 법니다. 미국에서는 엔비디아가 돈을 벌었고요. 그리고 향후 10년간은 응용 기업이 돈을 버는데, 휴대폰이 등장했을 때 노키아와 모토로라가 3년 동안 돈을 벌다가 이후 10년에는 애플과 메타가 돈을 벌었던 거하고 같은 이치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AI가 응용된 영역을 찾아야 하는데, 응용 영역의 대표적인 영역이 로보틱스입니다. 그리고 의료 AI, 그리고 개인화 콘텐츠, B2C 이런 영역이기 때문에, 또한 이런 영역에서는 코스닥 관련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AI 응용과 더불어서 코스닥의 리레이팅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귀가 솔깃해지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3년간은 인프라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 10년간은 응용되는 분야의 종목들이 움직였다. 대표적으로 본다면은 오늘 움직이고 있는 로보틱스, 그리고 의료 AI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업의 특성상 거의 다 스몰캡이라든지 중소형주가 많은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신성장 영역이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건드리지 않는 영역이었고요. 그리고 의료 AI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대형 의료기기 글로벌 기업들의 영역을 침투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몸집이 작고 의사결정이 빠른 중소기업들이 앞장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또 로보틱스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로보틱스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 지원을 또 강화한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관련 종목들의 상승 모멘텀이 됐잖아요. 이 부분이 실제로 뭐 관련된 종목이 어느 정도의 앞으로 영향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세요?
예. 일단은 로봇은 어느 정도 이제 국방 영역에서도 민감한 이제 네. 역할을 차지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정찰이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 가정 내 로봇이 돌아다닌다고 가정을 하면은 카메라를 들고 가정 내를 모두 촬영하고 녹음을 하게 됩니다. 이런 민감한 이슈에 있어서 미국은 중국과는 어떤 이제 밸류체인에서 배제를 한다라는 정책을 가져갈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는 어쨌든 미국의 밸류체인 안에 있는 국가로서 중국 배제에 따른 효과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중국 이 로보틱스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다 보니까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또 경쟁력이 있는 기술력이 있는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많다라고 보세요? 예. 예를 들어서 올해 주가가 거의 10배 가까이 상승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구글이나 메타, 테슬라 등에 실제로 로봇의 관절로 불리는 액추에이터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출시한 로봇 핸들을 실제로 빅테크들, 오픈 AI를 포함한 회사들이 많이 가져가서 피지컬 AI를 학습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코스닥 기업들은 상당 부분 빅테크 쪽에 레퍼런스 있는 기업들도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로보티즈 대표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로봇과 관련한 분야에서 지금 보고 계신 탑픽 종목은 어떤 게 있어요? 예, 아무래도 로보티즈가 10배가량 상승하다 보니까 네. 뭐 저는 더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고영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닥 활성책이 나왔을 때 고영이 전체 시장 거래 대금 3위를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대거 매수하기도 했는데 이 기업은 여러 가지 이제 공통점들이 보이는데 코스닥 기업이고요. 시총이 조단위이고 그리고 본업은 반도체 그리고 신사업은 로봇입니다. 그리고 그 로봇은 뇌수술용 의료 로봇이고 올해 1월에 FDA를 획득했고요. 그리고 미국 병원 다수에 납품 논의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아가서 실적 개선까지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정말로 삼박자를 갖춘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고영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11월 말부터 11월 말에 사실 주가가 2만 원 언더였잖아요. 19,000원에서 지금은 급등을 하면서 29,000원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주가의 양상은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재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예, 저는 11월 12일에 목표가 3만 원을 제시했는데 네. 목표가 3만 원이 과거 평균 밸류에이션보다는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제 기억에는 과거 정고점이 3만 원 초반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말하자면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는 조금 더 슈팅할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로보티즈 그리고 고영을 로봇과 관련된 분야에서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고 고영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을 넘어선다면은 오버슈팅이 가능하겠다. 조금 더 갈 수 있겠다. 유망하게 상당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주목을 하고 계신 분야로 비슷한 영역인 자동화를 꼽아주셨어요. 자동화 쪽에서는 어떤 모멘텀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자동화 산업은 로봇보다는 우리 실생활에 가까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돌봄 로봇이나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 이제 가정에 휴머노이드가 언젠가 깔리겠지만 그거는 2030년대에나 상상해 볼 일이고요. 하지만 이제 실생활에서 볼 만한 기업들로 저는 이제 자율주차 분야의 HL 홀딩스나 아니면은 약국 자동화의 JVM, 3D 프린팅의 링크 솔루션 그런 기업들도 같이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별로 좀 도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HL 홀딩스 자율주차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 그런 영상 신기하게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특징적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네. HL 홀딩스는 만도의 모회사이고요. 그와 동시에 HL 로보틱스라는 비상장 자회사를 100% 지배하고 있습니다. HL 로보틱스는 실내 실외 자율주차 로봇을 세계 최초로 실증한 기업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네. 이런 날에 공항에 가셨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고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하려고. 네, 실제로 HL 로보틱스가 운영하는 주차 로봇을 활용하시게 되면 실내에다가 파킹을 하고 떠나시게 되면 자동으로 주차를 시키고 귀국하면은 가져오고 이런 거를 실제 프랑스 리옹 공항과 영국 게트윅 공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차가 수출을 하게 되면 배에다가 차를 가득 싣고 가서 그거를 사람이 날라서 야적장으로 나르게 되는데 그것 또한 로봇 발레를 이용해서 자동화를 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입니다. 네, HL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 측면에서도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기대는 어떻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PBR 0.4배의 가치주이고 배당 수익률은 4에서 5% 사이, 그리고 지난 공시를 통해서 2026년, 27년 각각 100억씩 자사주 매입 수각 공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로보틱스의 상승 여력을 누리면서 마찬가지로 하방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가치주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HL홀딩스 유망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에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또 HL만두잖아요. 오늘도 52주 최고가 경신을 했고 로봇과 관련해서 액추에이터로 최근에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에 급등 양상입니다. HL만두도 혹시 커버를 하시나요? HL만도는 예. 자동차 담당자께서 보고 계신데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HL홀딩스가 30%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도 상당히 긍정적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HL홀딩스에도 긍정적인 영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의료, 그 약국 자동화와 관련해서 JVM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모멘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예, 우리나라 약국은 대부분 사람이 조제하지 않고 가보시면 기계가 알아서 조제를 해줍니다. 이미 우리나라 시장은 어느 정도는 성숙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해외 시장 같은 경우 특히 미국, 유럽, 호주 선진 시장은 아직도 약사에 의해서 사람이 조제하는 형태가 빈번한데 이런 것들의 수출 시장에 침투하고 있는 회사고요. 해외 시장도 이 회사가 특정 영역에서는 점유율 1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 침투율이 극초기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성장 여력이 풍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이 장중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돌파를 했다라는 부분이네요.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활성화되면서 재평가 받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이슈로 다뤄드렸던 것이 공교롭게도 3D 프린팅과 관련된 것이었고, 방금 말씀해주신 링크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한가 기록했거든요. 링크솔루션은 구체적으로 3D 프린팅과 관련해서 어떤 걸 만드는 회사인가요? 예, 3D 프린터를 국산화해서 자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국내 기업입니다. 네. 3D 프린터를 판매하는 거는 미국 기업들이 먼저 시작했지만 프린터를 설치해서 고객이 원해주는 부품을 대신 생산해주는 OEM은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라고 할 수 있고, 중국에서는 이미 BYD와 샤오미가 프린팅을 통해서 부품을 조달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 밸류체인, 로봇 밸류체인들이 많이 포진돼 있는데 그런 것들의 인력 노쇠화나 은퇴 같은 이슈로 인해서 인건비는 올라가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이 부품이 제조하기보다는 기계가 제조하는 시대가 될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링크솔루션만한 가성비를 내는 제조업체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의료와 관련해서 앞서서 의료용 로봇, 고용을 또 토픽 종목 가운데 하나로 선정을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뭐 AI와 관련해서 의료 AI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쪽에서도 혹시 유망하게 보고 계신 종목이 있나요? 예, 저는 시어스 테크놀로지, 3빌리언 이 두 기업을 좋게 봅니다. 네. 우리나라 의료 AI 기업들을 보게 되면 매출은 성장하는데 영업비용이 같이 증가하면서 적자를 못 벗어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업은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올해 이미 흑자를 달성했고요. 그래서 올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3빌리언은 마찬가지로 매출이 3분기 누계로 100% 이상 전년 대비 상승을 했고, 이 추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할 수 있는 체력이 됩니다. 의료 AI 기업이 흑자 전환할 때가 주가가 가장 강력하게 오르는 순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시점인 내년 3분기까지 그 전후로 주가가 크게 리레이팅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대를 하면서 말씀하신 종목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을 준비하면서 스몰캡을 중심으로 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예, 말씀드렸듯이 네. 인프라의 3년이 지났고 앞으로는 응용의 10년입니다. 10년 동안 돈 벌 수 있는 기업들은 코스닥에 여럿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종목에 집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차근차근 돈을 버는 기업들이 확산되어 나갈 때 종목 확산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코스닥 지수 자체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지원책이 강력하게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연기금이나 해외 투자자들도 관심이 이제 막 늘어나는 초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중, 선택과 집중 또는 지수 투자, 이 두 가지 정도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스몰캡 베스트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최승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